예, 예, 2021년 9월 30일 음력으로 8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30일이니까 2021년 9월 달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국제대체학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로서 우리가 정치적인 통찰이 있어야 가정 안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다. 또 지금 이제 여야가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 후에 더불어당 민주당 내에 반개혁파를 극복하고 국정을 협조 그들이 해주겠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의 개념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사회적 건강,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 즉 다른 말로 이성적 건강, 그 다음에 영성의 가미, 영성의 의학까지 이제 들어온 것이죠. 영성의학이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인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대체학총연맹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학의 개념 속에서도 이 정치적인 통찰이 있어야만이 가정 안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강도 지켜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개혁국민운동본부 우리가 카통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투정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권력투정은 집중과 선택이죠. 집중과 선택입니다. 먼저 이재명으로 결선 투표 없이 결선 투표 없이 압도적으로 서울 경기에서 우리가 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만만히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만만히 보지 말자는 것이고, 영남 사람은 특히 공동의 이익에 무자비하게 대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낙연은 끝까지 이재명을 저격할 것이고 사살할 것이다. 이낙연이는 결코 이재명이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남은 정서적으로 사유적이고 공유적인 것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계속 밝히고 있죠. 호남 사람들은 사유적이고 공유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이 많죠. 그런데 이 정치는 공유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는 영남이 가지고 있는 공유의식이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남 출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혁민주 진보 계열에서도 우리가 영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철학과 사상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여기에는 최민희 전 의원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적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전문해서 옮겨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이 50억이고 대장동 이익이 9,500억 원 어디서 왔을까? 예, 이런 주장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대장동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한국 사회가 이 주택 개발, 토지 개발, 그 다음에 건설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그 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나는 이 사건이 잘 터졌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토지 공유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제기된 측면이 강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정보 캠프 기획자는 누구일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또 이낙연 캠프에 있는 지금 행자부 장관하고 있는 전해칠 장관이다라는 그것도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캠프에 있는 전해철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을 정보를 지금 현재 터뜨리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자당 내 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비열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느새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개발 사업의 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이익을 누가 독차지했는지를 온 국민이 학습하는 기회가 됐다. 대장동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LH 공영 개발로 진행되고 있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수상한 발언과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 개입으로 2010년 6월에 민간개발로 전환되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수상한 발언이라는 것은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사업이 같은 해에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공영개발로 대전환됐지만 당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성할 수가 없었고 대규모 개발 경험도 없었던 성남시는 결국 위험 부담이 없이 상당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5,3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회수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 사업자들도 4,04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성남시가 민관 공동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9,500억이 민간 개발자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4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의 개발 사업에서만 이렇게 많은 이익이 생겼다면
그동안 숱하게 진행되었던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이익의 규모는 대관절 얼마였고 그걸 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생각하면서 절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며 일했던 평범한 사람들은 삶을 영위할 맛이 뚝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법조인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언론인들의 부패 카르텔은 낱낱이 파헤쳐 범법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으로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도대체 왜 토지개발 사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이 날 뿐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구에게 기소시키는 것이 정당한지를 되물어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대체 대장동 사업에서 만들어진 이 9,500원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토지에 발생한 불로소득이다. 이게 핵심이죠.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 원도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 이익도 토지 불로소득이다. 농지나 그린벨트 지역에 있던 대장동 땅을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하면, 그리고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면 땅값은 수직 상승한다. 더구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 택지로 전환된 토지의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땅값 상승이 개발 사업자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땅값 상승의 원인은 정부가 토지 용도를 전환해 준 것과 도로와 기반사 시설을 통해 만든 위치 변화이다. 그런 까닭에서 개발 이익을 토지 불로소득으로 부르는 것이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와 그 다음 AMC 자산관리회사, 컨소시엄 자본공과 투자금, 우선 협상 대상자, 우선 주와 보통주 등과 같은 금융 조달 방법과 개발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 등을 통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본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개발 사업에 참여한 정체불명의 회사들과 거기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이 누린 천문학적인 이익은 전부 토지에서 나온 것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민간 토지를 수용해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불로소득 환수형 공용개발로 전환하면 된다. 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 즉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용 조성한 택지를 최대한 시장 가격 가격에 붙여서 파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택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적절하게 받고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식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은 한꺼번에 환수할 수는 있지만, 일단 택지를 건설사든 개인이든 민간에 팔게 되면 그 땅은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을 제대로 실행하면 토지 불로소득을 지속적으로 환수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투기도 사라진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회수를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권과 같은 투자금의 이자보다 토지 임대료가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운영하면 원금 상환은 시간 문제고 나중에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된다. 개발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가 끼어들 여지도 사라진다. 이렇게 조성한 택지에 엄청난 빚을 지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 임대 부분 임대부 분양 주택과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돈으로도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상을 공급하면 된다. 자, 헌법 정신에는 맞는가 보죠. 민간에게서 수용 조성한 택지를 팔지 말라. 무엇보다 수용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야 하는 이유는 매각이 헌법 정신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서 수용이지 수용의 본질은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발 예정 지구에 속한 토지는 재산권의 3종 세트인 사용권과 수익권과 처분권의 제약이 가해진다. 건물을 짓는 생산 활동을 하기 어렵고 처분 시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공공에 팔아도 원하는 만큼의 값을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재산권 제한의 근거는 헌법 23조 3항에 나오는 공공의 필요다. 토지 수용에 있어서 공공의 필요는 무엇인가?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 학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와 국민의 주거 안정이 공공의 필요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 학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의 필요라고 할 수 있는 이를 위해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그런데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공의 필요의 취지는 그 즉시 상실된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그 위에 집을 지어 팔든 상가를 지어 팔든 간에 일단 그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 이익을 국민 일반이 아니라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와 그 이후의 소유자만 누리게 된다. 이런 과정을 잘 아는 토지 피수용자에게는 이 개발 사업이 공공이 자신의 땅을 상값에 사서 결국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만 떼놓은 별개 해주는 사업으로 보일 뿐이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개발회사와 건설사는 뭘 먹고 사느냐? 답을 간단하다. 다른 일반 회사처럼 부가가치 창출 기업을 누리면 된다. 택지 조성에 참여한 회사는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적정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민간 개발자가 공공을 대신해서 수용 작업을 하면 업무 추진 비용을 회수하고 진정한 이익을 누리게 한다. 건설사는 지은 건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된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같다. 건설사가 땅을 꼭 소유해야만 택지 조성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오히려 건설사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건물로만 이익을 누려야 하므로 건물 잘 짓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질을 올라가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아파트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 대장동 사건은 이 땅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형성되고 완성된 부동산 공화국을 타파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개발 이익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온갖 금융 기법이 동원되고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해서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다. 건물은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하락한다. 개발한 토지를 팔지 않고 임대하면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민간의 재산까지
제약해서 수용한 땅을 팔지 말고 임대를 통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자.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할 수 있으므로 금융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때로는 자금도 지원한다. 그리고 환수한 토지 불로소득은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 즉 주택과 건물이 깔고 있는 땅과 그 외의 토지에서 불로소득을 가장 잘 환수할 수 있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세수 순적분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자. 이런 세제 정책과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토지 불로소득을 온전히 환수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불로소득 환수형 공공개발이 토지 공개념의 길이자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길이다. 덧붙이는 필자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입니다. 이재명 정책 자문단에서 일하고 있고,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년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온마이뉴스에서 시민 기자가 기고한 글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골장 선생 건강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영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영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리항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공부하겠는데요. 우리 영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공부 안 하고 모르고 있다. 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주평화 행복은 정치에서만 온다는 거죠. 자유평화 행복은 정치에서만 온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정치 자금 중에 토건 세력을 쳐내야 합니다. 이들이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젖줄인데 끊임없이 예, 이번 기회에 이재명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정치자금 중 토건 세력을 쳐내야 합니다. 이들이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젖줄인데 끊어버려야 합니다. 조선 건국 후 훈구파가 사라졌듯이 지난 100년의 지긋지긋한 국민의 힘을 드러내야 합니다. 조선 후기 인조 반정 후부터 치면은 약 390년의 적폐입니다. 가짜 양반이 이들이고 친일 부역자가 그들이고 반민주 독재 쿠데타 세력이 이들입니다. 그동안 냉전 때문에 그 명벽을 유지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통일의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력 신장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이 그 출발입니다. 지금부터는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자주평화 통일국가보안법 폐지, 고려 연방제 국호는 코리아로 한다. 그래야 미군이 주동 가능하고 중국으로부터 방책이 되고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20대여 일어나라. 내가 20대의 무지로부터 해방을 부르짖으셨듯이 지금의 20대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골장선생 건강TV 8시 48분에 그래서인데 이재명 중심으로 전면 대결하고 이낙연의 개소리는 밟아야 합니다. 그 선택의 공격 지점은 윤석열 주택매입 최명옥이다. 부동산의 협작권 윤석열이 공격하자. 예, 골장선생 건강TV 아침 8시 56분 이재명 말씀. 부동산 개발 예계의 국민 환수를
토공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부동산 개발 이익의 국민 환수를 토공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가 있게 해준 여러분께 감사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2일에 9월 20일이죠.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통해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이 개발 이익의 전부를 공유할 수 있겠다,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죠. 개혁국민운동본부 카카오 대화에서 제가 발췌해서 이 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